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50만 4,41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7,844명, 완치 477만 8,039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만 5천명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전국 34개 주 중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5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카르타는 신규 감염자 수가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5,000명대로 하락했습니다.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주는 자카르타를 비롯해 반텐주, 발리주, 말루쿠주, 서부 누사튼가라주입니다. 한편 이들 5개 주를 비롯한 13개 지역의 감염자 수가 작년 델타 변이 감염 확산때의 최고치를 웃돌았다고도 밝히며 여전히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은 동부자바, 중부자바, 북부 술라웨시, 남부 술라웨시, 북부 수마트라 등입니다. 자바와 발리섬 이외의 방역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조정부 장관은 자바, 발리섬 이외 지역의 감염자 수는 전국의 23%에 달하고 있다며 향후 2에서 3주 동안 최고치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최근 몇몇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3차 유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는 엄격한 방역 수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바와 발리 지역의 사회활동 제한은 3단계로 유지되었으며 투자조정부 장관은 제한이 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통제되고 있으며 대중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건부 장관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보건부 장관은 예방접종 가속화를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48%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령층 인구의 52%만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비율을 높이고 감염자 수가 줄어들 때까지는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영기업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가 인도네시아를 mRNA 기반 백신 기술 이전의 수혜국 중 하나로 지정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생산하는 것과 유사한 백신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외에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세르비아, 베트남과 기술을 공유하여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백신의 제조 및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소득 국가의 집중된 생산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국영기업부 장관은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가 해당 백신 기술을 받고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는 150개국에 수출되는 14가지 유형의 백신을 포함하여 32억 개의 생산 능력을 갖춘 동남아시아 최대의 백신 제조업체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작년 11월 말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부스터샷 수요 조사를 통해 키트를 마련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한인 신청자 1,156명의 부스터샷을 무사히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의 부스터샷 접종 개시 발표 이후 외국인이라도 일정 조건이 되면 무료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고 접종 기회도 지속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한인분들이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한인회 측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회는 2차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수요조사 목적은 인도네시아 관계당국과의 부스터샷 시행 및 협조를 위한 수요 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며 가능하다면 한인들을 위해 보다 편리한 접종 시행 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스터샷에 관심이 있는 한인분들은 3월 3일까지 공유된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접종자부터 순차 입력 및 인증서 등재가 되며 기본 접종을 1회라도 한국이나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시스템상 입력이 불가합니다. 또한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접종자일 경우에는 수기 입력 백신 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회는 빠른 시일 내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마무리하면 내부 기준에 의거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현재 휴대전화 번호 등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은 국가의 영토 주권을 보장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이 분쟁을 멈추고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해 협상과 외교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평화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조치를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재가 효과가 있을지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에
훈센 총리도 비록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러한 국제 이슈는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총리와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적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훈센 총리와 이스마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강력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회원국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태국, 베트남, 필리핀 외교 당국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국민 대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30년까지 대중규모 산업의 90%가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녹색산업센터 정책분석관은 대중규모 산업이 녹색 또는 친환경 산업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2021년 제조업 명부를 기준으로 하면 2021년대 중규모 산업기업은 29,000여 개에 달하지만 녹색 인증을 획득한 산업기업은 44개사에 불과하여 녹색 산업 인증 획득률은 0.15%에 불과했습니다. 산업부 정책분석관은 산업부문에서 지속 가능성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녹색 산업 표준 마련, 인증 강화를 위한 새로운 녹색 산업 인증기관 임명 등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산업부는 28개의 녹색 산업 표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증은 의무적이거나 필수는 아닙니다. 한편 산업부는 제조업에 대한 녹색 산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적용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서두르면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녹색 산업 인증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형태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녹색 인증을 받은 산업체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전기차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은 핵심 광물, 전기 살인차 및 이륜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제자유구역 등 총 5개로 양국은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문 장관은 전기차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시행한 임기 정부에게 사의를 표하고 보조금 지원, 인프라 확대 등 후속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측은 전기차 생태계 조성 구축을 위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인이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부와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핵심 광물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국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발효를 앞두고 교역, 투자 확대 방안에 관하여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에코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행사장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가 2025년까지 최소 200만 대의 전기차를 도로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사용이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밝히며 전기자동차 생태계는 환경 보전의 주요 기반 중 하나로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관련 산업 강화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대규모 전기차 생산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능력이 큰 전기 배터리 공장 역시 조기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전기차 생태계가 다른 국가와 경쟁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여 생산 능력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관련 산업 협업과 관련해서는 배차 배송 서비스 기업 고젝과 국영 석유회사 뻐르타미나 등이 협력하고 있으며 전동 오토바이용 배터리 교환소를 뻐르타미나 주유소에 설치하고 고젝의 배차 서비스 차량 등을 전기차로 변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ENS가 인도네시아 국영가스회사 PGN과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양사는 액화천연가스, 수소 CCS 사업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CS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후 압축과 수송을 거쳐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활용하는 과정을 포함해 CCUS로 부르기도 합니다. 국영가스회사 PGN 전략사업개발실장은 SKENS는 수소와 CCS 분야에서 경험이 많다면서 PGN이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SKENS는 PNG와 국내 가스나 LNG 사업 개발뿐만 아니라 LNG 인프라, 터미널 활용, LNG 판매 및 구매 사업 활동도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텔콤셀과 고투그룹은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합작 투자 회사인 마자모조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마자모조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게임 퍼블리셔를 목표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소싱에 집중할 것이며
두 그룹사의 디지털 기능, 기술 자산 및 광범위한 생태계를 포함한 강점을 활용하면서 게임 개발사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해당 합작 투자를 통해 마자모조는 인도네시아의 게임 산업을 강화하고 더 많은 인도네시아 디지털인들을 육성하여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변혁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텔콤셀의 관련 자회사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텔콤셀의 자산과 능력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게임 생태계에서 마자모조의 위치를 성장시키고 텔콤셀이 운영했던 게임 서비스인 두니아 게임스를 보완하는 것이며 우리는 마자모조가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게임 산업과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투의 전략적 파트너십 책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고투그룹과 텔콤셀은 인도네시아에서 포괄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개발하겠다는 공동의 약속과 함께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고투와 텔콤셀의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하는 모바일 시장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자모조의 대표로 EA, 블리자드, 워게이밍 등 글로벌 게임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한정원 대표가 선임되었습니다. 마자모조 한정원 대표는 게임 퍼블리싱과 게임 산업 발전에 주력할 마자모조를 이끌게 되어 기쁘며 우리의 사명은 게이머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동남아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마자모조가 인도네시아와 타국의 게임 생태계를 강화하는 선도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